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전강 후 약의 형태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이제 미국이 플러스가 났죠. 뭐 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제 미증시가 플러스가 났고, 또 국제유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계속해서 폭등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뭐 유가가 되게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오늘. 예, 그런데 급등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주장이 있었고, 또 일부에서는 이제 물가 수치를 적용한 국제유가 추이인데, 이걸 감안해 보면 그렇게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직 아니다라는 점도 있고, 또 하나는 미국 정부에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같은 유가 폭등이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이 비축유를 뭐 최근에 줄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충분히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정을 하면 생산을 늘리고 비축유를 풀어서 유가 잡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걱정하는 전쟁 때문에 국제유가 폭등하고 이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극받고 경제에 나빠지고 이런 걱정을 좀 덜어내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연준에서도 금리는 더 안 올린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재료로 작용을 하면서 좀 플러스가 나는 환경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증시도 마감한 거는 플러스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잘 보면 2021년도에 이스라엘에서 또 팔레스타인하고 그때 이제 분쟁이 있었을 때 그때 급락을 했다. 아래 꼬리 달고 그 다음날 바로 상승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나왔었고 2014년 같은 경우는 이틀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그때 저점을 더 깨지는 않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금융시장도 좀 안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시장을 올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뭐 가장 결정적으로 댈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이 사람 굉장히 매파적인 어떤 발언을 자주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채권 금리가 높은데 굳이 금리 올릴 필요 없다. 이제 금리를 올려서 사람들이 자금 조달을 조금 어렵게 하면 그게 물가를 낮출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알아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기준 금리를 굳이 높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우리나라 장 초반에 4.63%, 그다음에 후반부에는 4.65%. 그러니까 어쨌든 4.7 밑으로 내려갔죠. 이게 이제 오늘 미증시 올리는 데 역할을 했고 초반에 우리 증시 올리는 데 역할을 했던 재료입니다. 그리고 하마스 쪽에서 대화와 휴전 열려 있다 이렇게 발언한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시장이 올라갔던 재료고 이거는 제가 장중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 증시가 또 상승 출발하고 미증시가 상승 마감한 이유를 또 장중 방송으로 편성을 했던 이유였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제 시장이 바뀌었죠. 우선은 이스라엘에서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전면전 불가피하다. 이제 그 전면전이라는 의미는 저거 뭐냐면 지상군 투입한다는 얘기가 되고 지상군이 들어가면 적을 다 쓸어버린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상군 들어갔을 때 이렇게 단계 끝나는 게 사실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워낙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과정에서 또 주변 국가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게 일단은 대부분의 분위기는 주변국 참전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 맺은 나라들도 있고 중동 국가 적지 않은 숫자가 또 내전 때문에 자기네들 급해서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별로 없어서 전면전 번질 것 같진 않다라는 분위기긴 한데 어쨌든 이런 뉴스들 자체는 전쟁이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우려를 자극하는 뉴스가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한 12시경 빠졌을 때 컨트리 가던에서 디폴트를 했다라는 보도가 아니라 디폴트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우려, 요게 또 보도가 됐죠. 지금 그 유예기간, 부채 갚는 거 유예기간을 이제 받아놓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자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처분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조정에 도움을 줄 자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 나왔다. 그만큼 이제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갚을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또 부각시키는 건가? 이런 어떤 우려가 자극이 되면서 지수가 좀 밀렸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정작 중국 증시는 안 빠져서 전 세계 보면 뭐 이스라엘 때문에 빠진 나라는 우리나라가 코스닥이 제일 많이 빠지고 중국 디폴트 이슈에 우리나라가 더 빠지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종목으로 보면 삼성전자 주봉상 200주선 바로 회복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좀 회복하는 움직임 나오다가 이제 지수 밀리면서 이제 밀렸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루 오르고 5일 하락하고 하루 오르고 5일 하락하고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후에 이제 저걸 돌파해야 코스피도 좀 수월해지겠죠. 이거 중요하고. 다음에 SK하이닉스는 희한하게 저 박스권을 못 들어요. 지금 보시면 하단은 11만 원 살짝 위, 상단은 12만 5천 원 정도 사이잖아요. 지금 주가가 6월 이후부터 그 사이에 완전히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저 위를 돌파할 계기가 되냐, 아니면 이제 다시 밑으로 가서 저 121선 밑으로 가버리느냐, 이게 이제 가늠이 될 텐데, 어쨌든 하이닉스가 오늘 초반에 어떤 밀어붙이지 못하고 결국 하락까지 밀려버린 거, 그러니까 시장이 갇혀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에코프로비엠인데,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빠졌는데, 요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코스피 매도, 코스닥과 선물은 매수. 근데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로 보이긴 하지만, 금융투자가 6천억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 사고 반대를 금융투자가 지면서 매수 들어온 거라서 실질적으로 기관 쪽에서도 매수를 별로 한 게 없는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이 2천억 팔았는데 삼성전자 2,300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팔 거고 나머지는 관망한 거예요. 순매수 1위 종목이 280억이니까 이제 많이 매수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뭐 하이닉스라든가 뭐 금양 뭐 이런 종목군들 좀 아래 가 있고 금융주들이 아래쪽에 좀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고, 기관은 오늘 5,800억 순매수했는데 삼성전자만 2,400억. 예, 그다음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 LG그룹 주들을 몇 개를 좀 담은 게 특징이었고요. 그 아래 이제 자동차주가 좀 일부 있고, 역시 금융주, 예, 금융주가 좀 들어가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 567억 원 매수했잖아요. 근데 580억이 에코프로랑 포스코 DX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부 2차 전지주,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봇주 일부 좀 들어온 거, 그러니까 뭐 레인보우 로봇이라든가 유진 로봇이라든가 이런 로봇주 일부가 이제 들어온 게 이제 약간의 어떤 특징 정도 보여지고, 그 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비엠 담고, 그 다음에 이제 IT 종목, 심텍, 뭐 하나마이크론, STI, 하나머트리얼즈, 뭐 이 두산테스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2차 전지 일부 그러니까 바이오 계열의 종목,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의 종목,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뿌려서 분할해서 담는, 분산해서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보면, 연준 인사들 발언, 특히 이제 로리 로거는 다른 사람과 달리 영향력이 큰 사람은 아닌데 매파거든요. 매파적인 사람이 금리 안 올릴 수도 있어,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 약발이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어제 안 열렸잖아요. 미국은. 근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 돌아갈 때 말고 이제 미국이 돌아갈 때 제대로 채권 금리가 움직일 텐데, 그때 채권 금리가 더 떨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4.6 밑으로 가면 우리 증시가 오늘 하락한 걸 좀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반대가 돼버리면 이제 예,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고, 그래서 금리 동향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국제유가인데, 유가가 만약에 전쟁이 단기적으로 끝난다면은 90달러 아래서 이제 상승이 끝날 겁니다. 근데 90달러 넘어간다라는 얘기는 이 전쟁이 단기로 안 끝난다라고 보고 지금 제가 세게 매수를 해두자.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각이 붙는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유 사둬야 돼. 그래야 이제 지금도 싼 거야. 뭐 이런 게 된다라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가 근데 웬만하면 사실 하루 급등하고 그 다음에 바로 꺾여줘야 이제 유가는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죠. 이번 주 중요한 원투펀치 꼽으라고 하면 삼성전자 플러스 CPI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예상 매출 67조 7천억, 영업이익은 2조 2천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오늘 일부 1조 8천억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가 이렇고 4분기 3조 원대 중반, 내년도 1분기 5조 원 정도 영업이익 전망하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고 실적 바닥 쳤다, 이런 분위기로 반전이 될지, 그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패키지로 같이 또 수급이 좋아지는지.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올라간 게 9월 10며칠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예, 그 구도가 나오는지 중요하고요. 오늘 LG전자 실적 잘 나오면서 LG전자, LG디스플레이 주가가 강했고, 일부 지주회사들, 그다음에 방산주, 금융주 등등이 이제 오늘 이제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에코프로 BM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 났어요. 거의.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평선 부근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오곤 했었는데, 지금은 뭐 버티긴 했죠. 한 3일 정도. 근데 이제 도로 깨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재료상으로는 테슬라가 이제 9월 중국 생산량이 11% 감소했다. 그러니까 전기차 안 팔리는 거 아닌가? 저게 사실은 뭐 중국에서 판매하는 자동차의 어떤 라인업을 바꾸는 그런 구조다라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저런 숫자에 좀 반응을 한 측면도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공매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너무 커요. 이거 하루에 9월 26일은 공매도 비중이 무려 38%, 그 다음날도 36%. 그냥 공매도 치는 족족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이제 예전에 당했던 거 지금 완전히 원상복구는
넘어서 이제 돈을 벌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몇만 원 하던 종목 공매도 쳤다가 당해봐야 몇만 원, 그 합이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커진 상태에서 저 정도 비중을 공매도 쳐서 먹어버리면 예전에 손실난 거 다 메꾸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또 반대로 얘기하면 공매도는 언젠가는 청산을 해야 되니까 뒤집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계기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저 공매도 비중이 언제 시점에서 빠져줄지 요게 되게 관건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84만 주 거래량에 공매도가 15만 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한 7, 8%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바닥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이제 좀 쉽게 수월하게 반등하는 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매도 그런 거는 뭐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한 1조 원 펀드 만들어서 공매도 심한 종목만 상한가 만드는 막 그런 펀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쉽진 않겠죠. 어쨌든 장중에 좋았던 분위기가 좀 뒤집어졌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 실적하고 미국의 금리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조절이 되는지 삼성전자 실적 이후에 이제 수급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기에 집중하는 게 뭐 전쟁이나 뭐 이제 이런 이슈보다 또 공매도도 그걸로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거니까 거기에 더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